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현종의 위드인 오늘 만만치 않은 분을 모셨습니다. 기자생활 20여 년 저도 나름대로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 내공이 있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모실 분은 사람 보는 분야에서는 정말 그 내공이 있으신 고수십니다. 글로벌 시대, 바야흐로 인재 확보 전쟁의 시대죠. 인재 스카우터,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헤드헌터 유순신 UN 파트너스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 스카우터 우리 유순신 대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UN 파트너즈의 유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드헌터로 처음 시작해 90년대 맞으시죠? 예, 92년도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헤드헌터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생소했을 예. 때 어떻게 헤드헌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네. 궁금하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지 간략히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부끄러운데요.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오래 해서 그런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78년부터 직장 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거의 만 30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직업을 갖고 싶은데 여성들한테 이게 열린 문이 없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또 여행이 자유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직장을 주는 회사도 있고 해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들어갔었어요. 3년 반 정도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란서 회사에 7년 반 정도 인사총무 일을 했고요. 그 후에 미국 회사에서 세일즈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근데 92년도에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인재와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동안에 전직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질문에 대답도 하기 전에 저는 이거를 택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게 92년도였는데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한 거죠. 이 성공한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놓치지 않고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예. 그러셨구나. 자, 접신의 경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 보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 유 대표께서 드디어 접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사람을 딱 보면 몸값이 나온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유 대표 만나러 올 적에 내 몸값을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네. 망신을 당할까봐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이거 자제를 하고 네. 사람 볼 때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세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딱 서거든요. 그거를 주관적인 판단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또 평판조회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이미지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충 저 속된 말로 견적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이제 주관적 판단과 우리가 객관성을 얘기하는데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의 어떤 툴, 그 방법론이 있겠죠. 그걸 조금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만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적성 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의 문화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특유의 그 개발된 또 평가 툴이 있습니다. 그게 표준화된 어떤 그렇죠. 툴이 그거를 보고 인터뷰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례, 3차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이분이 인터뷰했을 때 말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는 건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평판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참 어디 가서 함부로 이제는 못 살아요. 다 어디에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경우는 그 평가 단계가 17단계나 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얼마나 타이트하고, 그죠? 기업들의 인재 평가 기준이 옛날하고는 아무튼 많이 달라졌겠죠. 달라진 면.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예전에는 무난한 분들,
그리고 백그라운드 좋은. 동물납작한 분들. 예를 들면 뭐 학력이라든지 네. 뭐 객관적으로 내놨을 때 좀 번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기업들은 그것보다는 글로벌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사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성량도 그 무난한 분보다는 좀 공격적인 분. 네, 네. 그리고 창의력인 그런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인의식 가진 사람. 그러니까 조금 CEO형의 인재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게 달라졌군요. 옛날에는 그저 원만하고, 그죠? 네, 이렇게 네, 조직에 잘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어떤 성향이었던 지금은 좀 공격적이고, 그렇죠? 자기 창의고, 개성, 뭐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달라졌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런 이제 추세의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구직자들 혹은 이직 희망자들이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의 전략 포인트를 둬야 된다면 어떤 점에 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여러 가지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열정을 쏟아서 정말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더불어서 회사의 비전하고 맞춰서 가면은 본인이 성공 모드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번듯한 직장에 그렇죠. 좋은 오피스 이렇게만 따지다 보면은 정말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히 옛날 같은 경우 보면, 뭐 우리 옛날에 대학 입시 보면은 그냥 그 뭡니까 마감 막 1분 전에 이쪽에 그 비율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비합리적입니까?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외부의 경우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대표님, 그 외국은 자주 이렇게 직장을 옮기면 그게 오히려 경력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의 경우 그렇게 잦은 이직이 자기 경력에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까?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준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강의 나가면 학생들 아니면은 젊은 직장인들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2, 3년에 한 번씩 옮기면 몸값도 높아지고 직책도 높아진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성공한 CEO들의 이력서를 보면은요, 많이 옮겨야 5번 정도예요. 그리고 경력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회에서 싫어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가 이리저리 빨리 옮기면서 기여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경우 물론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직이 잦은 사람들 절대 안 봅니다. 회사가 좋아하지 않죠. 예. 그렇군요. 아직도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사람 뽑을 적이 좀 후진적인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을까요? 업계에서 너무 잘하실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람 뽑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를 개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벌써 많은 기업들은 그런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쪽은 인사 시스템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요. 그럼 전 근대적이겠죠, 아직도. 그래서 태어난 시나 음력생일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48자를 보신다는 분도 재밌다.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구나. 또 어떤 회사는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후보자들 오시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회사. 그 압박 면접이 말하자면 피인터뷰자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터뷰 보러 오신 분들이 거의 약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좀 심하게 하시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좀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 소위 평판도 조사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 듣는 거겠죠. 뭐 일단 현직 같이 있던 동료, 상사 혹은 뭐 후배들 뭐 그런 데 대한 거부감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가 공개된다라는 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인력 시장의 소위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할 것이 이게 공개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근데 요즘 워낙에 그 정보 고유 관리나 이사장급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이제는 그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평판조회는. 그래서 평판조회는 개인의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터뷰하는 건 앞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뒷모습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경력 관리뿐만이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하고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력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 학계나 법조인보다는
기업인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네. 좀 더 융통성이 있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거로. 근데 그렇습니까? 기업인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더 열려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제는 신용사회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의 평판을 조회한다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법하고 관계되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저촉이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고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을 상당히 아끼시고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예. 좀 아무튼 그쪽 계신 분들이 조금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나 보다. 신문 기자님들도 그러십니다. 그런가요? 예. 신문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유 대표께서 헤드헌터 지금 16년째시죠? 17년 됐습니다. 17년. 예. 아이고 참. 그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인력 시장의 추세 변화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뭐 180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시작할 때는 100%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그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헤드헌터로서 일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때 다국적 기업들 그 나이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샤넬 그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랬구나. 전문성 가진 사람, 영어 능력 되는 사람, 예. 또 하나는 외국과의 그 문화적인 그 쇼크가 없는 네, 사람. 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좀 가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회사에 우리가 이 좋은 회사에서 왜 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화하면은 막 화를 내셨어요.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웬 스파이 짓이냐? 그러고 막 끊으셨거든요. 그게 소위 그 구직 시장이 그 아까 말한 경직화된 거죠. 경직돼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요즘에는 전화 드리면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이름 아셨습니까? 제가 이제 떴나 보군요. 그리고 아주 반가워하시고요. 저희 하루에 이력서가 많게는 한 몇십 통씩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정보를 밖으로 많이 알립니다. 네. 예. 뭐 그게 이제 시장의 그 열리고 선진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기업들도 그때는 국내 기업들이 뭐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은 저희의 한 60%가 국내 기업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오히려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요즘은 또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국내 시장으로 많이 또 채용을 그렇죠. 하거든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예, 이게 뭐, 양쪽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린 마음을 네. 저희가 요즘 전성기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어느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특별히 그 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녹색 성장 쪽 많이 있습니다. 그 IT 쪽으로 본다 그러면 LED라든지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에너지 쪽, 풍력 이런 쪽은 인력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외국 대학 안 나오고 외국 대학 나오고 외국 회사 근무하고 이거 안 한 사람들은 경쟁이 없는 건가요?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블라인드 학교가. 면접이라는 거는 전혀 그 사전에 그거 없이 예, 그냥 면접 없이요. 자체로만 하는 걸 블라인드 면접이죠. 그렇습니다. 예. 외국 대학 안 나오시고 외국 직장 생활 안 했다고 절대 시청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길이 있답니다. 우리 최고의 전문가 유 대표께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으니까 뭐 전혀 그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 대표가 아무래도 회사가 여기 유엔 파트너스가 그 주로는 임원급들을 많이 네네.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CEO들 누구보다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내가 보기에도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성공한 CEO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거는 외모 관리, 그리고 평판 관리.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나는 불미스러운 거기서부터 자격 미달인 것 같은데. 불미스러운 사건 같은 거 안 만드시죠. 네. 그리고 가십거리 안 만듭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본인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일 안 하셨잖아. 네.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변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금융 쪽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네.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관리 같은 거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시죠. 그래서 회사 내에 어떤 리스크 관리, 변화 관리 같이 가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그 경영에 관한 공부보다는 인문학 쪽, 철학 쪽. 그래서 고대 사례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옛날
그런 그 도자기도 굽는다든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CEO가 단순히 어떤 그 전문 지식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예. 그게 타인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그런 기본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전문적 지식만 갖고도 또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 대표가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질문 하나 제가 하려고요. 네. 가차없이 좀 비판을. 저는 참 우리나라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네. 특히 아이들이 무엇을 앞으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같은 걸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그건 저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그런 면에서 늘 그 인재 관리를 하시고 또 스카우트 하시고 하시는 그런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해서 우리나라 직업 혹은 적성 교육 뭐 그런 거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저는 점수를 못 주겠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노력하고 계신 교육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청년 실업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보면은 정말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그렇죠. 사정입니다. 그 대학을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그렇죠.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이 학생들이 기업에서 정말 빨리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쓸 수 있는 제목으로 될까. 그거 보면은 사실상 점수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이 말을 했죠. 그 기업은 100km로 막 뛰어가는데 학교는 뭐 20-30km 뿐이니까 그만한 격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 전에 저희가 서강대 손병도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이 뛰어가는 건 100마일인데 학교는 막 본인 총장을 하시면서도 또 학교에 나름대로 있으면서 학교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그건 뭐 누구 특정 계층을 뭐 우리 교사들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하시죠. 또 그분들 탓도 사실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우리 굳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 대표 회사 지금 UN 파트너즈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UN 파트너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임원급 이상의 고급 인재분들을 기업체에 추천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인재 전문 회사인데요. 그 외에도 평판 조회 전문 기관이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커리어 컨설팅인가 보다. 그것도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뽑으실 때 채용 매뉴얼을 요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회사의 매뉴얼을 작성해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의 경력 관리, 그러면서 역량평가 이런 것도 하고 총체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드리는 HR 토탈 서비스 회사입니다. 참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런 탁월한 해안을 갖고 그냥 십몇 년 전에 생각을 하셨을까? 부럽네. 그 국내 지금 헤드헌터 업계 현황을 저는 정보를 들은 바가 없어요. 국내 헤드헌터 업계 현황을 좀 일러주세요. 그것도 좋은 정보가 될 텐데. 우리나라가 이쪽 경력이 연수가 한 20년 정도 되죠. 제가 거의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IMF 이후에 눈을 떠서요. 그래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진입장벽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시는데 또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외국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그런 소위 그 어떤 업계의 선진화라고 할까? 그 정도 어떤가요? 아직은 저희가 20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 2-3차례 정도 해외하고 같은 미팅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하이엔드. 그러니까 CEO 상대하고 임원들 상대하니까 본인들의 소양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인사 쪽으로 전문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유 대표는 이제 뭐 개인 회사 CEO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우리처럼 그 노동시장 전문가 또 구직시장의 전문가가 그렇게 뭐 많은 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크게 시각을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뭐 교육 문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지금 하나의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에 돌파하고는 무엇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만이 시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는데 외국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도록.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NGO도 많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제3섹터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본인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좀 크게 눈을 뜨고 자신감을 가지면은 이거는 해소가 개인적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직업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을 또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직업은 정말 자기가 큰 눈을 뜨고 세상을 크게 보면은 할 일이 많죠. 그죠? 기업에서는 또 사람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유 대표께서 만약에 입사 면접을 그 경력에 관계없이 입사 면접만 갖고 온다면 입사 통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저 자신이요? 네, 우리 어디. 아,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는 최종 면접 단계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 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5차례, 6차례 인터뷰 보고 마지막 그 데이터 보고 인터뷰하면 불쌍해요. 야, 난 이 시대에는 절대로 입사 못했겠구나.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같이 앉아 계신 사장단 분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이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 경쟁력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그 말씀을 뭐 돌려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충분히 입사하시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것도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을 잘 보시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아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명실공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헤드헌터 그 유 대표께서 남아있는 헤드헌터로서 도전 분야가 있다면은 네. 그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쪽일까요? 제가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네. 부분이 청년 실업보다도 장년 실업입니다. 이야, 네. 주제가 너무 좋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 것이 이번에 작년에 정부 바뀌고 많은 관료분들이 나오셨죠. 네, 그리고 또 작년하고 올해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은 인력들이 임원급 인력들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그러네요. 나이 때문에 아니면은 그 직책이라든지 연봉을 못 주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통시장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네. 생각이시네요. 네. 그러시구나. 그런 유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는 정말 그건 뭐 개인 차원의 문제나 국가 차원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되는 문제죠. 지금 그런 면에서는 그 시장 아무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시장에 개척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 대표한테 그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모든 구직자, 모든 또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경력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언 좀 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본인의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30년 후에는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런 목표 하나를 딱 선정하시면은요.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경력 개발 목표가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리고 실행 단계가 나오고 그거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직장에 계신 분은 이직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으세요. 근데 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 정도의 전직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고요. 또 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어느 회사든지 들어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5년 이상은 뼈를 묻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거를 잡 서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가동을 못 시키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 지역 이것보다도 훨씬 더 넓게 보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타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로 내가 평생을 내 직업으로 삼자의 문제는 그건 정말 뭐 가장 우선순위들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직업과 우리 삶의 문제를 오늘 유 대표께서 꼭 시청자들 특히 더구나 구직을 원하는 분들한테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대표 말씀하신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서 특히 그 장년층 퇴직 후에 그 인력 활용 문제, 그 시장에 대한 관심 같은 거 꼭
네.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네. 찾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